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12,702명이 하나의 일자리 경쟁하다니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원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일자리입니다. 정말 만에서 하나를 고른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지금 저는 동영시의 시험장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총 341만 6천 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무원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경쟁 비율도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86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좋은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수험생이 성공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 인산인해의 장면이 바로 올해 중국 국가 공무원 시험 현장입니다. 12월 1일 흔히 국가시험이라 불리는 중공중앙기구 및 그 직속 기관들의 2025년도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공과목 필기시험이 전국 31개 성의 248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가시험에는 총 341만 6천 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자는 약 4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원자 수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시험 사천 지원자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성도에는 41개의 시험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에서 가장 큰 국가시험 필기시험장이 있는 성도의 국어대학에 왔습니다. 이곳은 공무원 시험 거리로 변해 모든 공무원 시험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서 제공되고 대선배들이 이곳에서 여러분께 국가시험장의 최신 동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가시험에는 총 298만 2천 명의 수험생이 사전 등록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58만 6천 명으로 응시율은 약 86.7%에 달합니다. 비록 올해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채용 예정 인원은 3만 9,7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원자 86명 중 1명만이 합격하는 경쟁률을 의미하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몇 년째 시험을 보고 있나요? 첫 번째 시험인가요? 어떤 경우는 운이 따라 첫 해에 합격할 수도 있고 몇 년 연속해서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할까요? 이건 취업 압박,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향이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요? 이선 도시니까요. 누가 공무원 시험을 보러 왔나요? 언니가 시험 보러 왔어? 그럼 오늘은 언니를 데리러 온 거야? 올해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5세 이하입니다. 전체 모집 계획의 약 70%는 최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70% 일자리는 현금 및 그 이하 직속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2025년도 졸업 예정인 석사,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연령 제한이 40세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자격이 완화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층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둔 아버지부터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상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국가고시를 치고 난 후 한 명 한 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시험을 마친 후 군고구마와 자몽을 파는 노점을 차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 한 엄마는 12월 1일은 국가시험의 중요한 날이라며 우리 모녀는 시험 보러 온 아빠를 응원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빼먹지 않고 200개의 행정 능력 문제를 풀었고 그렇게 한두 달을 꾸준히 공부해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반드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합비에서 있었던 긴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총 3명을 구했는데 남편을 포함해 지원자가 3,900명이 지원했다며 그녀는 이 사실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가시험 경쟁은 역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지원자 수와 채용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직위에는 10,000명이 하나의 직위를 놓고 경쟁하는 터무니없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 국가시험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직위는 지원자 11,889명이 몰린 직위입니다. 어떤 직위가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중직업교육협회 연락부 1급 주임과원 단 한 명만 채용하는데 지원자는 11,889명, 10,000명 중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칭화대와 북경대는 매년 7,000에서 8,000명의 학부생을 선발하지만 매년 약 1,000만 명이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10,000명 중 7명을 뽑는 셈인데 이 직위에 합격하는 난이도는 칭화대와 북경대 학부에 합격하는 난이도의 7배 이상입니다. 철밥통의 밥이 정말 더 맛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천군만마를 제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고 해도 그게 꼭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교자들은 그런 것에 끼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그저 찬밥 신세일 뿐입니다. 만약 그냥 평범한 기초 직원에 불과하다면 차 마시며 신문 보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회의해야 하고 끝없이 문서를 써야 하며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와 세상사의 문제들이 숨을 막히게 할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도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일 뿐일 겁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위로 올라가려 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정말 노력과 능력만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국가시험의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린 지역은 북경과 광동으로 두 지역 모두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지역은 서강으로 경쟁률은 거의 150대 1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빈곤 지역의 일자리도 신청이 가득 찼습니다. 2025년 국가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시험에서 선발 인원은 3.97만 명, 응시 심사 통과자는 341.6만 명에 달합니다. 합격률은 고작 1.26%에 불과하며 337.6만 명은 이번 시험에서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국가시험의 난이도는 과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정말 이제 100명에서 1명을 뽑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단 40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했었습니다. 사실 국가시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응시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피하려고 시험을 본다고.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원해도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경제가 침체하는 대환경 속에서 취업의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생이 일을 구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험을 통해 자신을 향상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 괜찮은 가정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여전히 높은 선택지입니다. 물론 부모의 의지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본다면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많은 대학생이 그 당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국가시험을 치를 때는 모두 너무나 조용하고 침묵 속에 무섭도록 미래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 문제는 결국 큰 시대적 배경이 그들에게 자리를 남겨주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지만 시험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하고 경쟁이 심화하는 큰 배경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바로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입니다. 또 하나는 학력의 가치 하락 속도가 매우 뚜렷합니다. 유학의 비용 대비 효과도 이제 매우 낮아졌지만 많은 유명 브랜드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등은 여전히 금방 품절됩니다. 여기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국가시험 열풍과 정반대인 점은 중국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가 올해로 두 번째 연속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원 학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력이 정말 쓸모없어진 걸까요? 2년 연속으로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는 사람이 대폭 감소했지만 국가시험을 치는 사람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력이 이제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급히 국가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려 하는 걸까요? 안전한 철밥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취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원에서 3년을 허비하고 졸업한 후 일자리는 지금보다 오히려 구하기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해 졸업한 후 면접관이 내 대학 동창일 수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선임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대학원생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맞는 직업을 찾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월급도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로 일반적인 학사 졸업생이나 심지어는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시작 월급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대부분은 전공과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의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각각 377만 명과 457만 명이었고 2023년에는 474만 명으로 증가하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응시자가 다소 감소하여 전년 대비 36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응시자가 감소해 2024년 대비 약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올해의 대학원 시험 응시 인원이 지난해보다 50만 명 감소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노력하려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났어야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당신의 학교가 평범하더라도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본인이 985나 이 일일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좋은 일자리는 이미 당신을 배제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원에 가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대학원생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취업은 너무 어렵고 기회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최고의 학교와 인기 있는 전공에 들어가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중국 지역의 인터넷에서는 가사 서비스 산업의 인력 부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대학교 졸업생이 청소 일을 해서 한 달에 7천 내지 8천 위안을 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빨리 가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일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청년 하향 활동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고학력의 배달원, 고학력의 택배 기사에 이어 이제 우리는 고학력의 가사 도우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이 가사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숨을 내쉬게 되네요. 졸업 후 어디에도 자리를 찾지 못한 청춘, 이제 경쟁이 이런 지경에 이른 건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분야가 정말 그렇게 많은 고학력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고학력 인재가 이미 넘쳐나고 학력이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아이들은 집에서는 부모님의 보배인데 가사 일을 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할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